When QR codes first came out, I thought they were awful, never going to catch on. This is a flowchart from the time that really resonated with me. The problem, as I saw it, was that QR codes are ugly, and they mean nothing to people. I would rather just see a website or a word that I could Google. QR codes are a language for machines, and I am a human. But I was wrong. QR코드는 이제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유용해졌죠. 티켓부터 식당 메뉴, 광고까지 여기저기 다 쓰이잖아요. 대부분 동거래를 QR코드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QR코드의 탄생 스토리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QR코드의 시작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기 시작하던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25년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던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에트 후작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꽤나 큰 금액의 의뢰가 들어왔죠. 아내가 곧 셋째를 낳기 직전이었지만 놓칠 수 없는 큰 기회라 생각한 화가는 라피에트가 기다리고 있던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라파에트를 처음 만났고 다시 편지 쓸게.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달란 말도 남겼죠. 마무리 인사로 몹시 급히 쓰지만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담아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내에게선 답장이 없었고 기다리던 끝에 받은 편지엔 아내가 출산 뒤 아프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죠. 마차를 타고 밤낮 없이 달려 며칠 만에 겨우 뉴헤이븐에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 세상을 떠났죠. 게다가 장례도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묻힌 뒤였죠. 그 화가의 이름은 세뮤얼 필리 브리즈 모스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스는 먼 곳과도 더 빨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모스는 뉴욕 대학교에서 당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던 전기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836년에 조지프 헨리, 알프레드 베일과 함께 전기 펄스를 전선을 따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죠. 이게 최초의 전신기는 아니었지만 구조는 가장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회로를 여러 개 구성해 자석반을 5개를 움직여 글자와 숫자를 가리키게 하는 복잡한 기계가 있었죠. 모스의 시스템은 회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대신 장치가 단순한 만큼 신호를 부호로 바꾸는 방식이 중요했죠. 회로에선 짧은 펄스도 긴 펄스도 보낼 수 있습니다. 모스는 이걸 점과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자주 쓰는 글자는 전신키 한 번만 눌러도 됐고 E는 점 하나, T는 선 하나로 표현했죠. 나머지는 사용 빈도순으로 배열하고 점과 선 조합은 단계적으로 더 복잡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호들이 수신기를 거쳐 종이에 찍히게 만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시사들은 소리만으로도 글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모스 부호는 빠른 메시지 전송을 위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군대, 해상통신, 항공기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조난신호 SOS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Nothing. 그저 모스 부호로 보내는 게 가장 간단하고 수신해서 해독하기도 가장 쉬운 글자입니다. Morse code revolutionized communication, but in the next century, it would transform a totally different industry. 1940년대 후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드렉셀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던 버나드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슈퍼마켓 체인 대표가 공대 학장에게 계산을 더 빠르게 할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걸 우연히 들었죠. 그땐 계산원이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을 전부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계산원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렸죠. 실버는 이 문제를 친구 노먼 조지프 우드랜드에게 얘기했고 둘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fter several false starts, Woodland moved down to Florida. And one day, on the beach, he drew some dots and dashes of Morse code in the sand, something he was very familiar with as a Boy Scout. He recalls, I just extended the dots and dashes downwards and made narrow lines and wide lines out of them. And thus, the first barcode was created.
from this humble beginning evolved the Universal Product Code, or UPC barcode, capable of storing a simple string of 12 numbers. 스캐너가 레이저로 바코드를 쭉 훑으면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확인해 검은 줄과 흰 줄을 모스부호처럼 읽어냅니다. 스캐너가 제대로 읽도록 시작, 가운데, 끝에는 세로줄이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으로 나뉘죠. 줄무늬 패턴이 서로 반대인 선이 있어서 거꾸로 스캔해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봤을 때 보통 왼쪽은 제조사 번호, 오른쪽은 제품 번호로 이루어져 있죠. 제조사들은 번호 대역을 배정받기 위해 돈을 내고 구입한 뒤 그 번호는 자기 제품에만 쓰도록 등록합니다. 그 결과 바코드의 12자리 숫자가 마트에서 파는 각 물건을 고유한 번호 하나로 구별해주죠. 예를 들어 이 땅콩 버터는 세계 어디에서 사도 똑같은 12자리 번호로 식별됩니다. 세상에 땅콩 버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엔 저칼로리 땅콩 버터도 있는데 다 바코드가 다릅니다. 혹시 바코드 번호가 부족해지진 않을까요? Will we ever run out of barcodes? Well, 12 digits could combine to provide 10 to the 12, that is, a trillion different possible sequences. That should be more than enough, even if companies keep making stuff like Sour Patch Oreos and Flaming Hot Mountain Dew. But there is a catch. The last digit is not independent of the others. 바코드 설계자들은 긁힘이나 얼룩, 여러 가지 스크래치 등을 예상해서 마지막 숫자 한 자리를 검사용으로 남겨 스캔이 제대로 읽혔는지 확인하게 해뒀습니다. 바코드에 있는 모든 홀수자리 숫자를 다 더한 뒤에 그 합에 3을 곱한 고 여기에 짝수자리 숫자의 합을 더한 다음 그 값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확인합니다. 이 나머지가 0이면 체크 디짓은 0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체크 디짓은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바코드 숫자가 한 자리가 안 읽혀도 마지막 숫자 체크 디짓만 알면 이 알고리즘으로 그 숫자를 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But if 2 digits are damaged, well, then we're out of luck. In that case, we have to type in the numbers printed below the barcode.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자리가 없으면 가능한 조합은 10의 11제곱, 그러니까 대략 1000억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2억 4천만 개의 바코드가 등록되어 있고 이 숫자는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영원히 버틸 순 없을 수도 있죠. But that's not why people began to look for alternatives to barcodes. It was really the amount of information a single barcode could store. 12 digits by themselves could only identify one product. But what if someone wanted to know more information, like where that product came from? (1986년) 영국에서는 소들이 소해면상 뇌증, 흔히 광우병으로 불리는 병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은 프리온이라는 비정상적으로 접힌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소가 먹으면 전파될 수 있고, 감염된 소의 뇌나 척수 같은 위험 부위를 섭취하게 되면 사람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떨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 당시엔 살아있는 소를 검사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고기의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추적할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죠. But with all the information this would require for any one piece of beef, barcodes were insufficient. 미국의 발명가 데이비드 알렌은 바코드를 여러 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 49는 책상에 책이 꽂힌 것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항공 탑승기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PDF 417의 시초입니다. But Code 49 didn't solve the data quantity problem. At best, it multiplied the information a barcode could carry by a handful. 더 좋은 방법은 바코드를 2차원으로 바꿔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나사는 1994년 우주 왕복선 부품을 추적하고 식별하는데 바리코드라는 방식을 시도했는데요. 이 코드는 나사 독자 규격이었고 레이저 대신 디지털 카메라로 읽었었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 덴소의 엔지니어 하라 마사히로는 자동차 부품 상자 하나 처리하는데도 바코드를 여러 번 스캔해야 하는 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そうですね。それと自動車の工場で油を使うので、
バーコードが油で汚れると読めなくなるんで、そうすると作業者がキーボードでデータを入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さらに作業者の負荷がかかるようになってたので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보기로 했죠.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바둑판이었다고 합니다. 囲碁というのは基本的に石をその線と線の交点に一応置くんですけども、多少ずれても我々やってる人間としてはどこに置かれてるか分かるということで、それで囲碁をやってる時にこういうマトリックスのコードで読めるということを考えて白黒のマトリックス上に配置することにしました。 To understand how information is stored in a QR code, I am going to build one myself in the way Masahiro Hara first conceptualized it, with a Go board. I have the usual black and white stones. White represents 0, black represents 1. And we're going to encode the link to our YouTube channel on this board. So the first step is to convert www.youtube.com/Veritasium into ones and zeros. And we'll do that using byte encoding. 바이트 인코딩은 아스키를 쓰고 이 아스키는 모스보호랑 비슷한 면이 있죠. 문자마다 1부터 256까지 번호를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엔 아스키 값을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죠.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2진수로 8비트면 아스키 문자 전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트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죠. 알파벳 W의 아스키 10진 값은 119, 이진수 표기는 01110111이죠. 유튜브.com 베리타시움의 모든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나타내면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26개이기 때문에 26바이트죠. 자, 지금 이 바둑판은 25칸 곱하기 25칸이에요. 이건 버전 2 QR코드이기도 하죠. But there are many different sizes, all readable by your phone camera. Hara's version 1 QR code was 21 by 21, and the largest version today is 177 by 177. 이 가장 큰 버전은 최대 3KB 담을 수 있고 그런 QR코드 26개면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쓰였던 아폴로 11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발자는 무려 스네이크 게임을 통째로 이 버전 40 QR코드 하나에 집어넣기도 했죠. QR코드 테두리는 비워져 있고 색상도 일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걸 무인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QR코드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모서리에 있는 정사각형 3개입니다. 이 패턴은 스캐너가 코드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죠. QR코드에는 네 번째 모서리에 대부분 작은 정사각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워낙 작아서 눈에 잘 안 띄죠. 이건 정렬할 때 쓰이는 정렬 패턴인데요. 가까이서 찍든 멀리서 찍든 각도가 틀어져도 QR코드를 원래 비율로 다시 바로잡는 데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정렬 사각형과 패턴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와 간격을 계산해서 코드 전체를 다시 정사각형으로 보정하는 거죠. 위치 탐지 패턴 바로 옆에는 나머지 코드와 구분해주는 하얀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타이밍 패턴인데요. 왼쪽 위에 위치 탐지 패턴을 나머지 둘과 이어주는 횡단보도와 같은 긴 줄무늬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타이밍 패턴은 모든 QR코드에 다 있죠. QR codes of all sizes visibly look the same, so this tells your phone which version it is and therefore how much data to expect. If there are 5 alternating squares, it's version 1. If there are 9, it's version 2, and so on. 그 옆에는 코드를 어떻게 스캔할지 알려주는 형식 정보 패턴이 있습니다. 그 형식 정보 패턴이 들어갈 자리는 일단 빨간 돌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There is another feature every QR code has. This 1 pixel adjacent to the bottom right position square, it is always dark. I asked Hara-san if it had any special significance, but he said no. いや別に黒か白かどっちか決めると球は黒にしたというイメージですね。 All of this remaining space is for data storage. QR코드 안의 데이터는 항상 오른쪽 아래 모서리부터 시작합니다. 맨 앞에 4비트는 모드를 나타내죠. 숫자 전용은 0001, 영어랑 숫자의 조합은 0010, 그리고 바이트는 0100, 그리고 일본의 간지는 1000으로 모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비트는
메시지에 몇 글자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글자 수가 26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진수로 쓰면 0001110이 되죠. Next, we start arranging our bytes for youtube.com/Veritasium, starting in 8-bit 2-column cells. 순서는 뱀처럼 지그재그로 이어지면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8개로 이뤄진 각 바이트 셀에서는 최상위 비트, 즉 2의 7제곱이 오른쪽 아래에 오도록 배치하고 최하위 비트 2의 0제곱은 반대쪽 끝에 둡니다. 0, 1, 1, 1, 0, 1, 1, 1 for W will hence be filled like this. 나머지도 이어서 채워가겠습니다. 유튜브 주소를 한참 채우다 보면 QR코드의 정렬 패턴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값을 넣을 때 패턴 부분을 뛰어넘은 뒤 이어서 채우면 됩니다. 이미 채워진 다른 모든 부분들도 똑같이 하면 되죠. 데이터를 지그재그 패턴대로 계속 채워 넣으면 됩니다. www.youtube.c까지 입력하니까 칸 배치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슬슬 테트리스 블록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바이트를 하나씩 채워넣는 방식을 그대로 끝까지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자인 M에 8비트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는 아직 QR코드의 절반 정도밖에 안 채웠습니다. That's because this whole remaining space is reserved for redundancy. These extra bytes of error correction code allow us to reconstruct information if the QR code is damaged. QR코드의 오류 정정 방식은 4단계가 있습니다. 로우는 코드의 7%가 가려져도 인식되고 M은 14%까지 버팁니다. Q레벨은 25%, H는 최대 30%까지 견디죠. This means a QR code could still be read properly even with nearly a third of it missing. Higher levels require more space for error correction. So, knowing how much of the code is error correction is vital. This information is protected in 2 ways. 오류 정정 레벨은 형식 정보에 적혀져 있고 그 형식 정보는 같은 내용이 2군데에 똑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류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정보를 한 번 더 넣어두는 거죠. 여기선 왼쪽 위에 파란색 돌 하나랑 노란색 돌 하나를 놓아서 M 레벨로 정해두도록 하죠. 이 부분이 손상되면 어떡하냐고요? 왼쪽 아래에 두 번째 형식 정보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The format strip contains 3 more bits of important information that we'll get to later. So for now, I'm just going to put down 3 blue stones in both copies. 형식 정보, 나머지 빨간 값들은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10개의 비트는 전부 처음 5비트에서 생길 오류를 고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까요? 오류 정정 수준을 그냥 낮음이랑 높음 이렇게 두 가지만 보낸다고 해보죠. 002 로우, 112 하이요. 비트 하나가 전송 중에 0에서 1로 아니면 1에서 0으로 뒤집히면 오류가 났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도 원래 메시지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걸 간단히 고치는 방법은 비트를 하나 더 붙이는 건데요. 그러면 낮음은 000, 높음은 111이 되겠죠. 지금 이 두 점은 큐브에서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에 있어서 거리가 가장 멀죠. 그래서 0111을 받았으면 원래 의도한 건 1111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쉽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식에서 허용되는 부호는 000이랑 111 뿐입니다. 나머지 값들은 전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라 그런 값이 나오면 전송 중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값들은 가능한 서로 멀리 떨어뜨려 두는 게 좋죠. 지금은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3이죠. 오류 정정 분야를 개척한 리처드 해밍의 이름을 따 이걸 해밍거리라고 부릅니다. 해밍거리가 n이면 이진 문자열에서 최대 n-1 나누기 2개까지 오류를 고칠 수 있죠. 방금 예시는 비트 하나까지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쓰는 5비트 형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부 0이거나 전부 1만 보내려 했다면 5차원 하이퍼큐브에서 제일 끝쪽 꼭지점에 놓여 있으면 되겠죠. 지금 쓰려고 하는 비트열에서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유효한 부호는 2의 5제곱, 즉 32개뿐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간격을 두려면 5비트 문자열을 15비트로 확장하면 되죠.
이 32개의 유효한 부호들 사이에서 해밍거리가 7이기 때문에 비트가 최대 3개까지 뒤집혀도 복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룩업 테이블을 씁니다. 테이블에 살짝 잘못 익힌 비트열을 넣으면 가장 가까운 유효한 부호를 찾아주고 그게 원래 의도한 부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메인 QR코드 데이터는 룩업 테이블 없이도 용량을 2~3배 늘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한데요. 한번 제가 보내려는 메시지가 숫자 4개 1, -2, 3, 5라고 해보죠. 그냥 이 숫자들만 보내면 전송 중에 하나가 깨질 수도 있고 오류가 났는지 어느 자리가 틀렸는지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나 해두는 겁니다. 먼저 4개만 보내는 대신 6개를 보냅니다. 처음 4개는 실제 메시지고 마지막 2개 A와 B는 오류 확인용이죠. 이 6개의 숫자를 오차 다항식의 개수로 두고 A와 B를 정해 그 식을 3차 QX에 x-1, x-2를 곱한 꼴로 만들겠습니다. QX 곱하기 x-1 곱하기 x-2로요. 물론 마지막 두 인수는 x에서 어떤 수를 뺀 꼴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단순하게 1이랑 2로 지금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1이나 2를 넣었을 때 값이 둘 다 0이 나와야겠죠? 애초에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0이 안 나오면 전송 중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이 값들을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꽤 이쁩니다. 신드롬이란 단어가 원래 여러 징후가 함께 나타나서 어떤 이상을 가리키는 묶음을 나타내거든요. 메시지 다항식으로 계산한 신드롬 값 가운데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코드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우리 예시에서 A랑 B는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A, B 부분을 제외한 다항식을 x-1, x-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몫으로 3차 다항식이 나오고 나머지는 37x-32 될 겁니다. 이 나머지를 좌변으로 넘기면 저희가 구하려고 했던 A는 -37 그리고 B는 30이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는 1, -2, 3, 5, -37, 30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X에 1이랑 2를 대입해보고 둘 다 0이 나오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된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송 중에 오류가 났다면요? 예를 들어 네 번째 자리 숫자가 6으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그럼 X는 1을 대입해봤을 때 다항식 값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찾으려면 개수를 하나씩 미지수로 두고요. X를 1로 놓았을 때 다항식이 0이 되도록 식을 세워서 그 미지수 값을 구하면 됩니다. X가 2도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두 번째 개수가 문제였던 건 아니라는 뜻인데요. 나머지 개수들을 하나씩 계산해보면 두 계산 결과는 매번 달라지고 유일하게 일치하는 게 생기는데 그 자리에서 두 값이 같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보는 숫자, 그러니까 5가 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이면 데이터 크기를 조금만 늘려도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 고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리드 솔로몬 부호를 간단히 보여주는 작은 예시고요. 이 부호는 수학자 어빙 S 리드와 거스타브 솔로몬이 1960년에 만든 거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복호화를 시도하면 연산량이 금세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 신호대 잡음비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나사 엔지니어들이 미리 내다봤고, 그래서 리드 솔로몬 부호를 믿고 발사 전에 시험용 인코더까지 실어뒀죠. 10년 안에 더 나은 부호와 알고리즘이 나올 것이라 내다봤었는데 정확했었습니다. 지금도 리드 솔로몬 부호 덕분에 점점 더 희미해지는 보이저호의 신호를 해석할 수 있죠. 이 방식 덕분에 예전 CD나 DVD도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나 있어도 좋아하는 노래랑 영화가 여전히 잘 재생되죠. And they are the reason why QR codes still work when damaged. QR코드 데이터는 모드 바이트, 문자수 바이트, 메시지 바이트, 그리고 마지막 패딩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하죠. 만약에 이걸로 차수가 큰 다항식을 맞추려고 하면 개수가 금방 감당 안 될 만큼 커질 텐데요. 그래서 리드 솔로몬 부호화는 갈루아체라는 특별한 계산 체계를 이용해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추가 바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얻은 바이트를 다시 비트로 풀어서 QR코드에 남은 값들을 채워넣죠.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는 다 완성됐는데요. 왜 아직 스캔이 안 될까요? 여기 보시면 흰색이랑 검은색 네모가 쫙 깔려있는 뭉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Well, sometimes the encoded data can insert plain patterns and blank spaces just by chance. These can confound the readers, which expect to see a noisy checkerboard. They think maybe it's a big damage patch, or maybe it's not a QR code at all. But there is a way to fix this. 형식 정보에 마스킹용으로 표시해둔 파란 점 3개 기억나시죠? 이제 읽기 쉽도록 QR코드의 값을 섞을 겁니다. 이때 8가지 마스크 패턴 중에 어떤 걸 쓸지 고르게 되죠. 세 번째 마스크는 데이터 영역에서 세 번째 열마다 칸색을 뒤집으라는 규칙인데요. 하얀 칸은 검게, 검은 칸은 하얗게 바꾸죠. 다만 이런 규칙은 QR코드의 기능 패턴 부분은 빼고 적용됩니다. 패턴 부분은 그대로인 거죠. QR코드 표준에서는 마스킹 패턴을 8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이 8가지가 모두 인식되도록 설계돼 있어서 같은 문자열을 넣어도 QR코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럼 이 8가지 패턴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같은 색이 길게 이어지거나 보기 안 좋은 덩어리가 생길 때마다 벌점을 더하고 마스크마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벌점이 가장 낮은 마스크를 고르게 되죠. 리더기가 스캔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QR코드에도 마스킹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이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동작할 겁니다. The moment of truth. It worked. You know, going through this exercise made me realize again why I hate QR codes. They are not meant for people. I made all kinds of mistakes while I was trying to put down these black and white stones. This was really hard to get this perfect. I guess it didn't have to be perfect, but it had to be close enough. All right. 처음엔 QR코드가 산업용으로만 쓰였습니다. 評価されたんですけども、会社の上司としましてはやっぱりこれが社会に通用す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まだそこの時にはなんですかね、上司としてはこれがこのプロジェクトが成功した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 하지만 금세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눈에 띄었죠. 2002년엔 영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염된 소고기를 먹고 179명이 사망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마트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관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죠. 그 역할을 QR코드가 제대로 했습니다. QR코드가 일상에 퍼지기 시작한 초기 사례 중 하나죠. 그런데 QR코드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세상엔 다른 2D 매트릭스 코드도 정말 많은데 말이죠. 우선 덴소웨이브가 QR코드 특허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そうですね。私個人としてはやっぱりエンジニアなもんですから、自分の発明した QR コードが、世界中で使ってもらう方が、嬉しかったんで、いわゆる、特許をオープンにしたというのは、私も結果として QR コードがここまで広がったので、正解であったと思うし、良かったと思います。 대신 덴소는 QR코드 리더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쪽을 택했었죠. 스마트폰 보급이 빨라지면서 금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에 QR코드 리더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앱을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요. 2017년 안드로이드와 iOS 기본 카메라에 QR코드 인식 기능이 들어가면서 사용량이 확 늘었죠. 거기에 코비드-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QR코드가 퍼졌습니다. 여러 상품 정보를 비접촉으로 보여줄 방법이 필요해졌거든요. QR코드를 이용한 비접촉 결제는 인도와 중국에서 특히 엄청 늘었죠. 지금 인도에서는 한 달에 QR코드로 처리되는 결제가 120억 건이 넘습니다. 백신 접종 기록과 개인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 지갑 앱에 넣어두는데도 QR코드가 유용하죠.
이렇게 많이 쓰이다 보면 문제도 생기죠. Question about QR code safety. In recent years, some scammers have used QR codes to try to defraud people who read them. Do you have concerns about these uses? とかはやっぱりそれがそのフィッシング詐欺みたいなそういう誰でも作れるからその悪い人に渡ると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んで、ただですね、日本ではですね、さっき言った2年に携帯電話で QR コードを読めるようになったことから、企業の機密情報とか個人情報も QR コードでそれまで扱ってたが扱えなくなりましたんで、その QR コードがSQR して2007年に暗号機能を搭載した QR コードが、開発して日本では使われてます。で、これから我々としては、電子認証機能をやっぱり QR コードにつけて、QR コードが誰が発行した QR コードがなんか分かるようになんか仕組みを作っていきたいとは思ってます。 온라인에선 뭘 하시든 보안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링크를 누르시기 전에 방금 스캔한 QR코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So I want to know about the future of QR codes. What is next for QR codes? QR コードで基本的にテキスト文字しか扱えないのを、画像とかそこら辺も扱えるように、情報を多く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そこはなぜかというと、日本というのは結構災害が多くて、地震とかなんかあると、そのネットワークとか Wi-Fi とかああいうのが使えなくなるんですね。心電図とかレントゲンなんかそういう、医療に関することになると、そのさっきの災害になると、そのお医者さんがそのかかりつけんとこも行けなくなって、よその病院でもその心電図とかレントゲン写真とか QR コードをして本人が持ってそういう病院で読ますことによってどういうその病状だったかとかすぐ分かるようにして、適切な治療が受けるよう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いわゆる今 QR コードって、白から黒の2色なんですけども、そこに色をつけてってでそこで奥の、カラフルにさらにしていこうと。 바코드는 그 개수가 다 떨어질 걱정을 해야 하지만 QR코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QR코드에서 가장 적은 버전이었던 버전 1에서 오류 정정을 최저로 설정하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QR코드의 수가 2의 152제곱으로 체스 규칙상 가능한 모든 포지션의 수의 10배쯤 됩니다. 그래서 QR코드 칸을 아무렇게나 채우면 보통은 읽히지 않게 되죠. You have scanned countless QR codes, and when you scan your next one, you'll have a better idea of how it works. But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QR itself stands for? QR コードの最大の特徴は、早く読み取り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素早く反応するということで、クイックレスポンスという名前をつけました。What is your favorite application of the QR code? 一応驚いたものに関しては、アドレス交換とか電話番号の交換に QR コードのタトゥーで、最近ですね、プロモーションとしてドローンでQR コードを作るようなのが結構最近流行ってるんですね。それを見たときになんかすごいなという感じをしました。紙の媒体で表現することが、バーコードからその QR コードにと進化したという考えで私はいます。 QR코드 좀 재밌네요. 제가 최근에 논문을 몇 편 더 쓰게 되면서 영상 제작이 늦어졌습니다. 다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죄송해요.